혹시 여자한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 본 적 있어? 나는 있어.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내 친구 녀석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러더라. 야, 네가 진짜 그런 말까지 했냐? 그때 난 그게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몰랐어. 그냥 내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라고. 마음 있는 여자한테 나 너 없이 못 살아 라고 말한 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 싶었지. 드라마에선 말이야, 남자 주인공이 그런 절절한 고백을 하고 나면 여주인공이 눈물 글썽이면서 키스하고 아름다운 배경음악 깔리면서 끝나잖아. 근데 현실은 정말 다르더라고. 그 말을 내뱉은 순간부터였어. 모든 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건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지. 처음엔 에이 진짜? 하면서 웃어넘기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니까 카톡 답장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만날 때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거야. 공기 중에 뭔가 어색하고 차가운 게 흐르기 시작했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 아, 내가 뭔가 단단히 아주 크게 잘못했구나.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게 나만 겪는 바보 같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주변 친구들 연애 상담을 해주다 보면 놀랄 만큼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게 돼. 특히 요즘처럼 남자는 울면 안 돼 같은 말은 구시대 유물 취급받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미덕인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실수가 잦아. 우리 사회는 계속 말하잖아. 울고 싶을 땐 울어라. 네 감정을 드러내라. 솔직해져라. 다 맞는 말 같지? 근데 이상하게도 현실 연애에선 그 솔직함이 관계를 작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학교나 책에서 배운 그 감정 표현 방식이 실제 남녀 관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야. 특히 네 앞에 있는 상대가 여자일 때는 더더욱. 왜냐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건 단순히 말을 조심하자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그 말이 내 입에서 왜 튀어나왔는지 그 근원을 파고들어야 해. 왜냐면 여자는 단순히 감정의 언어만으로 남자를 판단하지 않거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남자의 상태, 그 에너지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떤 단단한 중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해. 너 없이 못 살아라는 말. 겉으로 들으면 세상 가장 로맨틱한 사랑 고백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에게 엄청난 심리적 무게를 지우는 말이야.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야. 말은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녀가 느끼는 건 무게 그 자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녀는 너의 행복이라는 아주 무거운 배낭을 갑자기 짊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슬프게도 남의 행복까지 책임지고 싶은 여자는 세상에 거의 없어. 처음 한두 번은 그 말이 아주 특별하고 달콤하게 들릴지도 몰라. 이 남자가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동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기게 돼. 근데 이 사람은 왜 자기만의 세상이 없지? 라는 생각. 그 생각이 한번 스며들기 시작하면 너에 대한 뜨거웠던 관심이 식어버리는 건 정말 시간 문제야. 이건 그냥 말을 조심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야. 더 근본적인 건 그 말이 너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만든 너의 상태 그 자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 말이 튀어나오는 진짜 이유는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야. 내 안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이지. 내가 그때 그녀에게 그 말을 했던 이유도 결국 그거였어. 이 여자가 날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든 확인받고 싶었던 조급함. 그래서 더 과장되고 더 절박하게 감정을 쏟아냈던 거지. 근데 여자 입장에선 그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 그건 사랑의 확신이 아니라 불안함의 떠넘기기로 느껴져.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채. 이게 사랑의 확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라고 비는 약한 소리라는 걸. 그러면 그때부터 질문이 시작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매달리는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너의 매력은 사라지고 그녀의 마음속엔 의무감만 남게 돼. 그 순간 남녀 관계의 설렘은 사라지고 엄마와 아들 같은 책임감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럼 게임 끝이지.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야, 그럼 여자 앞에선 감정 표현도 하지 말고 포커페이스만 하라는 소리야? 솔직한 게 죄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리고 그 대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야. 핵심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 한번 상상해봐. 네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야. 폭풍우가 몰아쳐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치지. 이때 유능한 선장은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 당연히 느끼지. 하지만 그는 그 공포에 압도당해서 키를 놓아버리지 않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키를 붙잡고 파도를 어떻게 넘어갈지 판단하고 방향을 정하지. 이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남자의 모습이야. 감정이라는 파도를 느끼되 그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 반면에 감정에 휘둘리는 남자는 폭풍우가 오자마자 으악, 무서워, 이제 다 끝났어, 네가 대신 운전해줘 라고 소리치며 키를 동승자에게 던져버리는 것과 같아. 예전에 내가 크게 실수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여자친구랑 관계가 좀 위태로워지니까 불안함이라는 폭풍우가 몰려왔지. 그때 난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어. 어느 날 밤 술기운에 감정이 복받쳐서 장문에 카톡을 보냈어. 나는 진짜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너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보내고 나서 한참을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지. 제발 답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온 답장은 딱 한 줄이었어. 미안한데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 차가운 한 줄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 아, 내가 감정을 표현한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감정이라는 폭풍우에 배의 키를 통째로 그녀 손에 쥐어준 게 문제였던 거야. 내 감정의 생존을 그녀에게 책임지게 만든 거지.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 없어. 왜? 그녀도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운전해야 하는 선장이거든. 자기 배를 책임지기도 벅찬데 옆에서 키를 던져버리는 남자의 배까지 책임지고 싶을까? 절대 아니지. 여자들이 진짜 끌리는 건 감정에 휘둘려서 허우적대는 남자가 아니라 그 감정의 파도를 능숙하게 탈 줄 아는 남자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남자가 진짜 섹시한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폭탄. 너 없이 못 살아 을 피했다고 안심하긴 일러. 여기 많은 남자들이 겸손 혹은 최고의 칭찬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두 번째 지뢰가 있어. 바로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야. 이거 겉으로 보면 되게 스윗하게 들리지? 마치 그녀를 세상의 중심에 놓는 로맨틱한 말 같잖아. 네가 얼마나 그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말 안에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자기 파괴 스위치가 숨겨져 있어. 네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그녀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는 거야. 연애라는 평등한 운동장에서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보다 낮은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여자는 그걸 무의식적으로 정확하게 감지해. 나도 예전에 만났던 여자 중에 정말 뭐랄까 아우라가 다른 친구가 있었어. 외모도 뛰어났지만 똑똑하고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한마디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지. 솔직히 처음엔 내가 완전 쫄았어. 와, 이런 레벨의 사람이 왜 나를 만나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것 같아. 자꾸만 입버릇처럼 그 말을 했어. 넌 진짜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그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이자 칭찬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러더라. 오빠, 근데 왜 자꾸 오빠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
와, 그때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 나는 그녀를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 가치를 내 손으로 직접 깎아내리면서 그녀에게 나를 그렇게 봐주어라고 암시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걸 정확히 느끼고 있었고 점점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게 된 거지. 여자들은 정말 섬세해. 남자의 말투나 사소한 뉘앙스에서 그 사람의 자존감 수준을 귀신같이 읽어내. 그러니 너는 너무 대단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말은 진짜 주의해야 돼. 겸손은 좋은 거지만 자기 부정은 매력을 죽이는 가장 빠른 길이야. 그 말은 결국 나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라고 스스로 광고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그 말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알아? 그건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건 상대방의 무의식에 나는 너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최면을 거는 것과 같아. 생각해봐. 처음 한두 번이야 그녀가 손사래를 치겠지. 아니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네가 계속해서 아니야, 넌 과분해, 난 부족해 라고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될까?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말 알지? 그녀도 서서히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거야. 아, 정말 그런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져.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채.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다는 걸. 처음엔 어색하게 웃어주면서 괜찮다고 아니라고 해주지.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자리 잡게 돼. 아, 또 시작이네. 또 이 사람 자존감 바닥까지 내려간 거 내가 주워줘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너에 대한 존중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금이 간 자리를 파고드는 감정은 존경이 아니라 동정이야. 연애는 말이야, 두 개의 단단한 기둥이 하나의 지붕을 함께 받치고 서 있는 것과 같아. 서로를 존경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고. 근데 한쪽 기둥이 자꾸만 나는 약해, 나는 곧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안정적인 건축물이 아니야. 다른 쪽 기둥이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위태로운 구조물이 될 뿐이지.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숭배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숭배는 결국 지치게 만들 뿐 짜릿한 끌림을 유지시켜주지는 못해. 여자는 너의 신이 되려고 만나는 게 아니야. 너의 파트너가 되려고 만나는 거지. 근데 네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면 그녀는 결국 그 무거운 신전에서 지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징징대지도 말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도 말라니. 그럼 도대체 뭘 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 남자다워져야지. 근데 잠깐, 여기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목소리 깔고 허세 부리고 돈 자랑하는 그런 싸구려 마초이즘이 아니야. 그런 건 10분이면 바닥이 드러나. 진짜 매력은 네가 얼마나 비싼 시계를 차느냐, 얼마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느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여자가 예뻐서, 능력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그럴수록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해. 생각해봐. 여자는 본능적으로 알아. 이 남자의 세상이 단단한지 아니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모래성인지. 그녀가 정말로 보고 싶은 건 네가 가진 명품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야. 그 집의 기둥은 제대로 박혀 있는지, 비바람이 불어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네가 얼마나 자기 세상을 사랑하고 가꾸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 너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근데 나도 내 세상에서는 주인공이야.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고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해. 이런 태도, 이건 굳이 말로 떠들 필요도 없어. 네 눈빛에서, 네 행동에서, 네 태도에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야. 여자는 결국
어떤 남자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남자의 텅 빈 인생을 대신 채워줘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진 않아. 네 삶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단단할수록 그녀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머물고 싶어 하는 거야. 마치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나비가 날아들듯이. 그러니까 제발 다음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더라도 넌 너무 대단해서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라거나 내 인생엔 정말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은 하지 마. 그건 네 인생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광고하는 꼴이니까. 그보다는 네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100마디 고백보다 훨씬 더 강력해. 자, 여기 남자의 매력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필살기가 또 하나 있어. 수많은 남자들이 로맨틱한 승부수라고 착각하며 던지는 최악의 카드. 바로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왠지 멋있잖아. 비장하고 헌신적이고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다는 사랑의 끝판왕처럼 느껴지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여자 주인공 앞에서 결연하게 내뱉을 법한 대사. 근데 현실에서는 그건 그냥 독이야. 관계를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어. 내 기준, 내 색깔, 내 취향 같은 건 서서히 지워지고 그냥 투명 인간이 되어갔지. 그녀가 싫어할까봐 내 생각은 저 멀리 뒤로 밀어냈고 내 시간, 내 감정, 내 모든 우주의 중심 태양은 오직 그녀가 됐어. 한마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녀 손에 쥐어준 거야. 나는 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내 유일한 대사가 됐지. 처음엔 그녀도 고마워했어. 와, 이 남자가 날 정말 아껴주는구나.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그녀의 눈빛에서 고마움 대신 뭐랄까 미안함과 지루함, 심지어 약간의 경멸 같은 게 읽히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여자들은 상냥하고 배려심 깊은 남자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야. 자기 기준과 주관이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 거지. 네가 모든 걸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넌 더 이상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편한 인형이 되는 거야.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인형. 문제는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이 헌신과 희생을 혼동한다는 거야. 사랑을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 그렇게 되면 여자는 뭘 느끼는지 알아? 아, 이 남자는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시험의 시작을 의미해. 그녀는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너의 한계를 밀어보고 싶어져. 이 남자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맞춰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험이 반복되면 존중은 사라지고 매력은 바닥나.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버스는 떠난 뒤야. 혹시 치트키를 써서 게임을 해본 적 있어? 처음엔 엄청 재밌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어떤 적도 날 이길 수 없으니까. 근데 딱 10분만 지나면 어때? 지루해져. 더 이상 깰 스테이지도 없고 이길 보스도 없으니까. 긴장감도 성취감도 사라지고 그냥 허무함만 남지. 관계도 똑같아. 여자는 본능적으로 도전, 신비로움, 그리고 강인함에 끌리게 되어 있어. 이건 무슨 여자를 공략해야 할 대상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야. 이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얘기야.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본능. 뭐든지 다 해줄게 라는 말은 관계라는 게임의 모든 치트키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아. 그 순간 너라는 남자는 더 이상 탐험하고 싶은 미지의 대륙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관광 안내 책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관계가 너무 쉬워지면 그 관계는 금방 시들해져. 그리고 그 지루함은 곧 이별 통보서로 바뀌게 되지. 나도 그랬거든.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갈등은 무조건 피하고 내 의견보다는 그녀의 기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걸 느꼈어. 예전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던 그 눈이
점점 마치 다 읽은 책을 보는 듯한, 더 이상 넘길 페이지가 없다는 듯한 그런 무덤덤하고 피곤한 눈빛이 되더라고. 왜였을까?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었거든. 내가 가장 매력적이었을 때는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나였을 때야. 일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면서 내 세상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때 그녀는 내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나도 그게 너무 좋았어. 근데 뭐든지 해줄게. 모두로 전환된 이후 내 인생은 그녀를 빛내주기 위한 배경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냥 색깔 없는 남자가 된 거야. 주연 배우가 아니라 그냥 배경 소품 1이 되어버린 거지.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끌리지 않아. 감동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마일리지 같은 거야. 금방 소멸되고 나면 그 자리엔 답답함이라는 연체료만 쌓이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바닥을 친 날, 스스로에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비참했던 그 말. 제발 나 떠나지 마. 이 말을 내 입으로 직접 뱉고 나서 나 스스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 너무 솔직했지만 너무나도 비참했거든. 그 순간 내 이성은 완전히 마비됐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내 모든 걸 지배했지. 근데 그 말을 듣는 그녀의 입장에선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마 죄책감,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어색함을 넘어선 불편함.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하나, 끌림이라는 감정만은 없었을 거야. 그날 이후 그녀는 예상대로 점점 더 멀어졌어.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은 사라졌고 결국 우리 관계는 어떤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렇게 끝났어. 난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지. 여자가 떠나는 걸 두려워해서 붙잡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는 걸.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그냥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런 말은 절실함에서 나와. 이 사람 없으면 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듣는 언어는 완전히 달라. 그녀가 그 말에서 느끼는 건, 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무너지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녀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너에게 기댈 수 없다는 뜻이야. 오히려 자기가 너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남녀 관계가 아니라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야. 끌리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사실 그녀가 떠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남자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해. 가장 단단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모습을 보면 여자는 오히려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게 돼. 이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한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 하지만 반대로 무릎 꿇고 매달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매력마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려. 그건 사랑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행동이야.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제발 가지마. 너 없으면 안 돼. 같은 말들. 그게 아무리 내 찢어지는 심장에서 나온 진심이라 할지라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 대신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너와 함께하고 싶지만 내 자신도 그만큼 소중해. 널 미치도록 사랑하지만 너 때문에 나를 잃지는 않을 거야. 이게 진짜 관계를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주문이야. 여자도 결국 이런 남자에게서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사랑은 서로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벽이 되어주는 거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떠받드는 게 아니니까. 그녀가 떠날까봐 무섭다고? 그럼 떠나지 못하게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 마. 그건 결국 모래로 성을 쌓는 것과 같아. 파도 한 번이면 무너져. 진짜 정답은 그녀가 떠나도 너끈히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매력이고 그게 진짜 남자의 자세야.
예전에 한 여자랑 정말 크게 싸우고 모든 게 끝날 뻔한 적이 있었어. 서로 너무 지치고 상처받아서 결국 우리 그냥 좀 쉬자 라는 말이 나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 예전의 나였다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했겠지.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없으면 안 돼 라며 매달렸을 거야. 하지만 그땐 달랐어. 며칠 동안 혼자 머리를 식히면서 생각이 정리됐지. 그리고 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존중해. 솔직히 나도 지금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 말을 보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다시 나에게 다가왔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녀의 감정적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배의 중심을 굳건히 잡았기 때문이야.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다시 끌리게 되어 있어. 눈앞의 감정에 허우적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를 조망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그 에너지. 그걸 보는 거야.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자기를 필요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도 자신을 선택해서 곁에 있는 남자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는 솔직하긴 하지만 그 솔직함 속엔 매력이 없어. 오히려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라는 부담감만 줄 뿐이야. 여자는 책임감을 느끼며 사랑하고 싶지 죄책감에 붙잡혀 있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 그게 냉정하지만 진짜 현실이야.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관문이야. 이것까지 통과하면 넌 진짜 연애 고수가 될 수 있어. 이것도 칭찬인 척, 순정인 척 다가오는 아주 교활한 녀석인데 바로 이 말. 난 진짜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봐. 이 말. 겉보기엔 완전 순정파. 헌신적인 로맨티시스트의 끝판왕 같지? 내 세상엔 오직 너 하나뿐이라는 세상 달콤한 고백처럼 들리잖아. 근데 사실 이건 나는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이마에 써붙이고 광고하는 꼴이야. 특히 관계가 좀 흔들릴 때 불안한 마음에 이 카드를 꺼내면 그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야. 여자 입장에선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구나. 내 존재가 이 사람의 유일한 구원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 그리고 그건 곧 매력의 급전직하로 이어져. 왜냐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택받는 느낌이 들 때 더 강하게 끌리거든. 이 남자는 나 말고도 만날 수 있는 괜찮은 여자가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를 선택했네. 이런 마음이 들면 여자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하게 돼. 근데 반대로 얘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구나 싶으면 그건 설렘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안쓰러움 혹은 부담감일 뿐이야. 예전에 내 친구가 그랬어. 여자친구랑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녀가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대. 그 친구는 당황해서 바로 이렇게 말했어. 나 너처럼 잘 맞는 사람 처음이야. 나 진짜 다른 사람 없어. 너만 생각하고 있어. 결과는 어땠을까? 여자는 더 멀어졌지. 왜냐면 그 말 속에서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무너지는구나 라는 불균형과 결핍의 에너지를 느꼈거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불균형이 주는 불안함을 감지한 거야. 여자가 원하는 건 나 말고 아무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하는 남자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라는 최고의 맛집을 선택한 남자. 그게 훨씬 더 섹시한 거야.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지. 전자는 결핍이고 후자는 선택이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는 굳이 입 밖으로 나 인기 많아 라고 떠들지 않아도 그냥 네 몸에서 풍기는 에너지로 전부 전달돼. 진짜 옵션이 많은 사람, 여기서 옵션이란 건 단순히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 삶에 재미있는 일, 내가 몰두할 수 있는 목표, 좋은 친구들 같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지. 이런 진짜 옵션이 많은 사람은 그냥 여유가 있어. 말투에서도 표정에서도 심지어 걸음걸이에서도 그게 느껴진다고. 굳이 너 아니면 안 돼 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사람. 그게 훨씬 더 강력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해.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해. 이런 말 대신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말하지. 지금 너랑 있는 시간이 참 좋아. 혹은 너랑 함께 하는 게 나한텐 큰 의미가 있어. 이 말들 어때? 감정은 충분히 표현하면서도 그 안에 지긋지긋한 집착이나 결핍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거든. 여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아, 이 사람이 나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지. 이게 바로 결핍이 아닌 선택의 언어야.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자.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무작정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방식이야. 감정을 로봇처럼 숨기라는 게 절대 아니야. 기쁘면 웃고 슬프면 침묵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네 인생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남자의 진짜 매력이고 여자가 평생토록 네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야.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끌림은 필요함에서 오지 않아. 끌림은 선택에서 생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예전에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어떻게 해야 할까? 네가 말해줘. 처음엔 그게 최고의 배려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걸 함께 결정하고 싶다는 민주적인 남자친구의 표상이라고 믿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주 이상해지더라는 거야. 우리 대화의 흐름이, 관계의 권력 구도가 서서히 바뀌는 걸 느꼈어.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믿고 따라오는 든든한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보살펴줘야 할 동생처럼 보더라고. 남자답지 않다는 흔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느냐야.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이 관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남자. 근데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네가 정해줘 라고 책임을 떠넘기니까 나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던 거지. 그녀의 눈에는 내가 내 감정도, 내 인생의 방향도, 심지어 오늘 저녁 메뉴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물론 여자친구한테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묻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야. 나도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같이 상의해. 근데 여기엔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자 라는 말과 나 대신 결정해줘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 전자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트너의 태도지만 후자는 난 모르겠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는 책임 전가일 뿐이야. 한 번은 여자친구랑 여행 계획을 짜는데 내가 계속 이랬어. 어디로 갈까? 뭐 하고 싶어? 숙소도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정해. 그녀가 처음엔 웃으면서 그래, 같이 찾아보자 라고 받아줬지. 근데 그런 내 태도가 계속되니까 나중엔 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 오빠는 뭘 하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 아, 내가 배려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그녀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짐이었구나. 여자들은 남자가 자신 있게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 원해. 그게 독단적인 폭군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야. 그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지. 물론 그녀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함께 조율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아예 시동조차 걸지 않고 네가 운전해 라고 말하면 그녀는 금방 지치기 시작해. 여자는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감 있는 남자에게 기댈 수 있을 때 안정감을 느껴. 나한텐 답이 없어. 네가 다 정해줘. 같은 태도는 애초에 끌림을 만들 수가 없어. 부담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뿐이야.
반대로 남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여자는 비로소 편안함을 느껴. 그게 무슨 거창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아니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저녁 메뉴를 정할 때도 뭐 먹을래? 라고 툭 던지는 대신 내가 요즘 봐둔 파스타 맛집이 있는데 평이 좋더라고. 오늘 저녁은 거기 어때? 라고 먼저 제안하는 것. 주말 계획을 짤 때도 뭐 할까? 라고 막연하게 묻는 대신 이번 주말엔 내가 한번 계획 짜볼게. 너는 그냥 푹 쉬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이런 말들이 여자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거야. 이건 단순히 일을 대신해주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만 믿어. 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이거든. 그런 듬직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녀는 비로소 너라는 남자 옆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지. 자, 이제 진짜 모든 문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자. 내가 지금까지 경고했던 그 모든 최악의 말들 있지? 너 없이 못 살아.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네가 대신 정해줘 같은 것들. 사실 그건 전부 껍데기야. 진짜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그냥 증상일 뿐이야. 진짜 병의 근원은 딱 하나. 바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지독한 자기 비에서 시작돼. 많은 남자들이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겸손과 자기 비하는 하늘과 땅 차이야. 겸손은 내 잔이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음을 알기에 예의를 갖추어 고개를 숙이는 거고, 자기 비하는 애초에 내 잔이 텅 비었다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잔을 채워달라고 고개를 조아리는 거지. 이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연애를 시작하면 그 관계는 애초에 기둥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집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야. 그녀가 웃어주면 하루 종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카톡 답장이 조금만 굳어도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별로라서 그런가? 하면서 나 혼자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며 지옥을 오가는 거지. 이게 바로 네가 너의 관계를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야. 나도 그걸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내가 그녀에게 나는 너한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건 사실 그녀를 향한 멋있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두려움을 향한 외침이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낮출 테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는 비굴한 신호였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었고, 나한테 진짜 필요했던 건 그녀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었더라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그녀의 마음을 돌리는 연애 기술 같은 게 아니었어. 바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라는 그 목소리. 바로 그 놈이었던 거야. 내가 정말 한참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게 바로 이거야.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 말이야. 근데 웃긴 건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그냥 내 안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겁한 방어막이었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행동의 중심에 불안이 자리 잡게 돼. 문자를 보낼 때도, 전화를 걸 때도, 약속을 잡을 때도 이거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 말 하면 떠나지 않을까? 하고 끝없이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녀가 웃어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가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나 혼자 지옥으로 갔지. 근데 말이야,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왜 나 자신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고 있지? 왜 나는 내가 가진 건 보지 않고 없는 것만 계속 세고 있었을까? 그때부터 내가 모든 걸 바꿔보기로 결심했어. 그래, 지금부터는 내 안에서부터 나를 다시 만들어가자. 밖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만 나를 좋아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칼같이 이불을 정리하고 하루에 해야 할 일 3가지를 적어서 하나씩 지워나갔지. 억지로라도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리고 예전에 내가 좋아했지만 잊고 살았던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도 다시 시작했어.
그런 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나 자신에 대한 단단한 확신 같은 게 생기더라고. 나 꽤 괜찮은 놈인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런 내면의 변화는 내가 굳이 말하지. 그리고 그런 내면의 변화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녀도 나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 더 이상 내가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그녀의 감정을 인질 삼아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녀도 나랑 있을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어. 부담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거지. 이게 진짜 멋있는 관계 아니겠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뿌리로 연결돼.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억지로 숨기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너의 태도야. 진짜 남자의 매력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인간인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 중요한 건 거센 바람에 잠시 흔들리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깊고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야. 그 회복 탄력성, 그게 바로 여자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남자에게서 발견하는 진짜 매력이야. 그녀가 보고 싶은 건 완벽한 남자가 아니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남자. 자기 세상의 중심을 지키면서 그녀를 그 세상 안으로 기꺼이 초대할 줄 아는 남자. 바로 그런 남자의 곁에서 여자는 가장 큰 안정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끼는 거야. 어쩌면 이 영상을 보면서 너도 예전에 그런 말들을 내뱉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몰라. 나는 너한테 부족해 라거나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줘 같은 말들. 괜찮아. 나도 그랬고 수많은 남자들이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과거에 발목 잡혀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반복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멈추는 거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거지. 너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바로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와. 그때는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널 떠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너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 나는 너랑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너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듣고 싶어. 혹시 오늘 내가 말한 그 치명적인 말들을 해본 적 있어? 그 결과는 어땠어?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본 너는 어떤 감정이 들어? 솔직하게 댓글로 나눠줘. 여기는 너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공간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비슷한 실수와 후회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남자들의 솔직한 이야기 마당이니까. 너의 용기 있는 고백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어. 기억해. 진짜 사랑은 구걸해서 얻는 게 아니라 너라는 세상이 단단해질 때 저절로 끌려오는 거니까. 너의 진짜 이야기를 기다릴게.